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구속을 시켜? 그건 말도 안 된다. 카카오는 정무적인 판단이 별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아니랬다? 예, 아니라고 좀 머리가 나쁜가? 카카오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만한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되겠어요? 되겠냐고. 일단 첫 번째. 네네. 네. 오늘 보니까 왠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국장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아, 많이 하진 거의 않습니다. 검사님이에요 지금. 지금 구속하려고 지금 누군가를 잡아 가두려고 지금. 아니라고. 대기업 재벌들이 빵에 들어갈 때 네네. 대부분 비서실장이나 네네. 안 그러면 지주회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그렇죠 이제 같이 근데 목숨 내놓죠. 여긴 보면 네. 다 도망가고 김범수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거 에이, 문제가 그 뺏기겠어? 그러니까 묘해집니다. 한국투자가 뺏기겠냐. 지금 한국투자는 화장실 가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딜 투자하면 됩니까? 지금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별로. 안녕하십니까. 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Z세대, 젠지 세대인 김미정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신조어를 좀 알려드렸는데 네, 앞으로 제가 기자님의 이런 트렌드를 좀 담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마. 나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역삼의 그룹 분노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김종효 이사, 알파경제 이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시장 보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까? 주식시장이요? 예. 주식시장 좋은데요? 좋나요? 좋나요? 뭐 종목별로 다르죠. 아. 뭐 우리나라 지수가 별로 안 좋다고 하지만 그건 지수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력기기나 화장품 같은 거 저가에 사서 가지고 있었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을걸요.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한 차별화장이었다.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시장은 굉장히 뭐 지수는 좀 정체되어 있지만 네. 대박 나는 종목군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나 이런 거에 네. 따라서 좀. 네. 전 주식을 안 하니까 이게 뭐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누가 물어보더라고. 왜 주식을 안 하냐. 정보가 많이 들어올 텐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식을 안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저한테도 이제 네. 전물생심이라고 그걸 주식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귀가 좀 얇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업에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정보를 저는 습득을 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은 그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그냥 그걸 쓰는 게 아니고 네.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팩트, 예. 네. 그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해서 그 다음에 기사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네. 기사를 쓰지 않고 네. 그렇게 투자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우리 회사는 제 주식을 위해서 움직이는 편집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하시기 전에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면.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기사들은 네. 해당 기자하고 네. 데스크하고 저만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네. 그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딱 네. 벽을 쳐놓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벽을 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저한테 어필되는 듯한 그런 멘트긴 한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뭘 어필해? 이게 어떤 오늘 주제가 뭐죠? 김미정 아나운서? 뭐 약간 터질 게 좀 터졌다. 근데 이게 지금 네. 요 근래 하루 아침에 지금 생긴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범수 구속, 네. 정신아가 구원투수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카카오를 다뤄볼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김종효 이사, 김범수 구속, SM 시세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SM을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전쟁에 뛰어든 적이 있죠. 네. 그래서 하이브가 먼저 드라이브를 걸죠. 우리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 네. 라고 드라이브를 딱 걸었는데 카카오에서 우리는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 뭐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네. 실제로 어떤 짓을 했냐면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다가 한 2천억대 이상을 세팅해 놓고 네. 더 높은 가격으로 베팅을 해서 네. 공개 매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때 9만 원 한 10만 원 사이 있던 주가를 12만 원에 산다고 했으니까 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가격에 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카카오가 이걸 일부러 더 끌어올려서 네. 12만 원 위로 갖다 놓으면 12만 원에 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이브가 사려고 했던 그 행위를 방해했다. 돈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일부러 시세를 조정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검찰 쪽에서는 꽤 많은 뭐 증거를 이미 잡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네. 뭐 유죄 확정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다른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네. 원래 12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자기들의 돈을 끌어들여서 일부러 시세를 더 띄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카카오 쪽에서는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할 때 구속 안 나올 거다. 이런 사안 가지고 무슨 구속까지 가냐. 네.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뭐 재계 서열 15일에 누가 감히 구속을 할 것인가 뭐 네. 이런 걸로 라고 했는데 구속이 덜컥 됐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구속 적부심하기 전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번에 그 최초 조사를 네. 한 게 금감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데스크들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네. 김범수를 구속시킬 사안은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에서만 구속이 되겠어?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카카오는 정무적인 판단이 별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아니랬다? 아니라고 좀 머리가 나쁜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그래도 네. 뭐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뭐 머리 나쁜 사람이 있을 리는 없고 판단을 너무 나이브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정말로 그렇게 더 비싼 가격에 사고 싶었으면 네. 시장에 공시를 하면 되죠. 네. 우리의 공개 매수가는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시장에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결국은 둘이 경쟁 붙여서 얼마까지 갈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카카오와 같이 뛰어들었던 그 펀드 쪽에서는 뭐 15만 원, 18만 원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가격까지 정말 공시를 하고 우리가 그 가격에 다 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비열하게 뒤에서 수를 쓴 것이 됐는데 이게 이제 범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난센스인 거죠. 근데 일단 김 위원장은 또 부인을 하더라고요. 절대 뭐 그런 적 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본인이 얘기죠. 본인이 지세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김범수 키즈라고 불리는 누구죠? 그 카카오 대표였던 양반? 자료가 넘어와서 제가 그 사람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저도 지금 이름이 너무 헷갈려. 무슨 팀에 누구 팀도 너무 많아요. 그 홍 누구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 얘기하는 거 양. 양치는 모르겠는데. 양 씨가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저기 뭐야 이번에 구속 상황인데도 네. 요거죠. 600억 카카오 성과급 소송 증인으로 출석한다. 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쪽 임이죠 임.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네네. 이제 성과급을 달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임지훈 대표 변호사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가 카카오 벤처스의 1인 주주였고 네. 그다음에 원 계약과 변경 계약 모두 김범수 위원장이 관여했고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네. 김범수 위원장을 비롯한 카카오 수뇌부들이 주고받은 연락, 이메일 등이 있는데 네. 증거로 제출하기에는 부적절할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김범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단 말이죠. 네. 여기서 보면 김 위원장이 모든 걸 다 관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 하이브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죠. 네. 주가 띄우기를 한 게 김범수가 과연 몰랐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모를 수가 그랬을 리는 없죠. 네. 그 회사의 그런 중요 의사결정을 그것도 몇 천억 돈을 쓰는 것을 네. 회사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주주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했다? 네. 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도 구속을 안 당할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자신들은 뭐 자기들끼리 했다. 김범수 의장까지는 뭐 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뭐 자신감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들이 정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알 수 네. 없지만 뭐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구속돼 있는 에코프로 회장님 알고 계시죠? 이동채. 네. 이동채 회장님이 어떻게 초동 수사 때 대처를 했는지 아세요? 이제 거기도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고 부당 거래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금감원이 그거를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찾았는데 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찾아갑니다. 오송에 있는 에코프로를. 네. 오송에 갔더니 이 금감원 특사경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조사단에 소속돼 있는 금감원 특사경이 갔는데 그 물어보니까 두두둑 얘기를 다 하더란 말이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주식을 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네. 이동채 회장이 되게 소탈해서 잘 가는 무슨 밥집 같은 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임원들이랑 주요 임원들이죠. C레벨들이랑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식당 주인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에코프로 이런 큰 계약이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라고. 이거 좀 주식 좀 사놓으라고. 근데 거기에는 C레벨, CF 이런 사람 다 있었어요. 이런 계약을 한다.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동채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사시오. 이동채 회장은 그냥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는 그 차명 계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차명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와서 특사경이 물어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동채 회장이 구속당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게 갖춰졌는데 나중에 김 회장을 선임을 합니다. 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동채 회장이랑
그 C레벨들이 다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금감원 이복현 회장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 네. 특사경이 그 정도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카카오 내부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됐는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구속을 시켜? 그건 말도 안 된다. 아니 대기업 15위, 재계 15위의 회장이 증거인멸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다? 뭐 이런 법원의 결정이 있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된 걸로 드러나면 작두 한번 하셔야겠어요. 아 저요? 네. 아 작두는 아니고요. 네네. 일단 오늘 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네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 김종효 이사가 아이템을 정하는데 너무 찍기 방송으로 가고 아이템 선정하는 게 부실하다. 네. 이랬더니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어려운 간 걸 거예요. 지금 들고 와. 그렇죠. 어려운 걸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자, 뭐 아무튼 간에 지금 8월 8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2분기 실적 전망이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때 뭐 지금 뭐 정신아 대표가 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겠죠. 네. 뭐 하반기에 좀 이 카카오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만한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일단 첫 번째 네네. 카카오는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GS건설에서 한동안 홈 IoT라는 걸 가지고 그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거를 이제 물량을 따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네. 그때 여러 회사들이 홈 IoT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장점이다 이러면서, 왜냐면 거기 아시겠지만 강남 재개발은 다 고급 그렇죠. 파탄이에요. 고급화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카카오에서도 GS건설이랑 홈 IoT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 앞에다 두고 네. 시연을 했습니다. 카카오 불 꺼줘, 그럼 불이 탁 꺼집니다. 네. 카카오 TV 틀어줘, 그럼 TV가 탁 꺼집니다. 네. 뭐 커튼 내려줘, 그러면 전동 커튼이 쫙 내려옵니다. 그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뒤에서 사람이 카카오 불 꺼줘 그러면 이렇게 탁 끄고, 카카오 TV 틀어줘 그러면 TV 딱 끄고, 요 전동화면 징 해가지고 내린 거예요. 아 사실이에요? 기술 개발이 안 돼서, 그때까지도 기술 개발이 안 돼가지고 거의 1년 반을 기술 개발이 안 돼서 그걸로 시연을 했었죠. 그때 저희가 그걸 기사를 쓴다 그랬을 때 GS건설에서 이거 금방 된다. 모른 척 해달라. 지금도 GS건설은 홈 IoT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없는 회사예요. 네, 네. 근데 이런 회사가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그런 서비스를 내놓는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지금 저 말씀에 한 절반 정도는 동의하는데 절반 정도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래요? 네. 일단 기술이 없느냐? 그건 거짓말이고요. 기술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챗GPT 정도 레벨의 기술은 없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가 이게 지금 전사적으로 성장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밸류가 비싸도 되는 게 성장 속도만 빠르면 밸류가 비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톡비즈하고 모빌리티 정도가 조금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 전 사업부가 지금 다 꼬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범수 위원장이 나와서 1년 반 이상 쉬다가 나와서 이번에 그립 잡고 다 뒤집는다. AI도 본격적으로 뭐 해보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게 지금 막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속이 딱 돼버린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하반기 뭔가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나? 끌고 갈 지금 인력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전 세계 기업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네이버보다도 지금 많이 뒤처진 상황인데 AI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그나마 조금 되는 건 네. 그 현대차하고 연합해서 하고 있는 카카오 아이 정도? 그러니까 모빌리티에서 일부 서비스 정도가 연동돼서 하고 있는 정도를 빼면은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하반기 반전 카드는 없고 지금 2분기 실적도 별도 기준으로는 한 800억 정도? 그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회사까지 합쳐봐야 지금 1200억 정도 수준이라서 이것도 이제 예상이니까 네. 만약에 이 정도 실적도 보이지 못한다면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어서 일단 뭐 카카오가 여러모로 네.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증시에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네.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아, 네. 같이 온다. 네. 아니 네. 그리고요. 네. 정신화 대표가 과연 카카오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보니까 왠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국장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하진 거의 않습니다. 검사님이에요 지금. 지금 구속하려고 지금 누군가 잡아 가두려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책을 만들어 오셨어. 카카오에 친한 형들 진짜 많다고. 너무 구경대 형들이 같지 있고. 않습니까? 이렇게 좀 딱 패드로 정리해 오시면 안 돼요? 패드 그거 잘 안 보여. 아이 참. 좀 넘기기 좀 괜찮긴 해요 또. 아, 그래요? 네. 그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이 정신아 CEO의 그 과거 이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네.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하나는 훈수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컨설팅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훈수 두는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높을 것 같지만 뭐 어떤 스포츠든 훈수 두는 사람이 프로를 넘어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공은 사공일 뿐이다. 그렇죠. 훈수 두는 사람은 훈수 두는 사람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분의 그 전이력이 아시는 것처럼 벤처 캐피탈 CEO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소위 벤처가 가장 좋았을 때 투자를 조금 잘해서 큰 성과를 낸 거 오케이. 네.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벤처 네. 쪽에 자금이 싹 말랐어요. 물론 올해 들어서 좀 뭐 풀어준다 말은 있지만 네. 아직까지 안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뤄온 공이 벤처 캐피탈에서 큰 성과 낸 거. 그래서 네. 매출 4천억에 이익 4천억 낸 거. 그게 가장 큰 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카카오에 적용될 수 있는 카카오가 신규 투자 지금 막 해서 뭐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자리냐.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몇십 개 넘어가는 그런 자회사 막 쳐내고 그 다음에 진짜로 고도화시키고 돈을 쓸 때만 쓰고 그 다음에 돈 빼가는 그런 그 나쁜 CEO나 뭐 CFO들 다 구속시키고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정신아 CEO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좀 뒤집어서 만일 정신아 CEO가 이제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른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김범수 의장이 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좀 많이 선임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흔치 않게 좀 외부에 있던 사람을 좀 영입을 해 온 거고, 그럼 정신아 대표 말고 다른 인물이 좀 있었을까요?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는 뭐 잘 이제는 모르죠. 없죠. 이제 이제는 없죠. 왜냐면 네. 양궁훈 대표도 네. 그 저기 뭐 데이터 센터 회제 난 이후에 그죠. 쓸어냈잖아요. 네. 네, 그 카카오톡 할 때. 알고 계시죠? 네, 먹고 그다음에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날 상당히 힘들었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힘들었어요. 지금 여기는 또 방금 전에 정신아 대표 전에 또 있던 대표도 네.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 그러고 그만뒀죠. 그러니까 줄줄이 이제 다 떠났다. 이제 뭐 이슈가 그렇죠. 있을 때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연임을 시킨다 그랬을 때 네. 사실 여기가 이제 CA 협의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고도 네네. 또 윤리경영센터 같은 걸 또 하나 더 그러니까요. 만들어서 네네네. 거기서 안 된다. 남 CEO는 연임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김범수 대표는 스타일이 네. 보스 기질이 있는 딱 대기업 재벌 회장님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해봐. 딱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해봐. 딱 이러면서도 자기 가신들을 또 챙겨요. 아. 근데 그 가신들은 네.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궁 대표 같은 분들이 네. 분명히 다 그 김범수의 복심, 네. 김범수의 오른팔 네. 이런 별칭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다 네. 빤스런 나십니다. 그러면 친구 관리를 좀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네. 중요한 시기에 아시겠지만 네. 대기업 재벌들이 그 빵에 들어갈 때 네네. 대부분 비서실장이나 네네. 안 그러면 지주회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그렇죠. 이제 같이 근데 뉴스 내놓죠. 여긴 보면 네. 다 도망가고 김범수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범수 곁에는 사람이 없고 네네. 정신아 같은 경우에는 정신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K큐브 벤처스가 거의 그 가족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김범수 대표의 자녀들이 거기다가 소속돼 있고 네. 맞습니다.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니 많이 네. 네.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정신아 대표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일 거예요. 후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중간 단계죠. 예. 한마디로. 이분도 그렇고 전에 젊은 CEO라고 그래서 지금 김범수 대표를 재판 증인으로 네. 불렀던 임지훈 전 대표도 네. K큐브 출신입니다. 자녀들이랑 거의 연배가 비슷비슷해요. 네. 다 이 사람들은 후계 구도를 위해서 준비를 김범수가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후계 구도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실무가 필요가 없어요. 뭐냐? 후계 구도를 완성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는
띄었다 붙였다. 그리고 나눴다가 또 재배치하는 그런 능력과 주식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회사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네네. 지금 한화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왜 웃어요? 아니, 오늘 여러 명을 보내는 것 같아서. 네. 뭐 익숙해지실 아, 거예요. 네. 네네. 근데 정신화 대표는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은 카카오에 오래 있지 않고 카카오 벤처스, KQ 벤처스에 계속 있으면서 네. 김범수의 성향을 되게 잘 알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정신화를 통해서 네. 김범수가 옥중 경영을 할 수 있다. 옥중 경영. 응. 근데 그건 뭐 과거 뭐 삼성의 경우나 아. 뭐 대부분의 대그룹 경우가 다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필요 이상의 변호사를 부른다든지 하는 아.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뭐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고 네. 따라서 이 정신화 CEO가 뭔가 카카오의 구원투수가 될 가능성은 우리가 오늘 뭐 제목으로 잡았지만 네.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신화 대표는 패전 처리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옥중에서 어떤 이런 나의 그 지시를 수월하게 그렇죠. 네, 이행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구조조정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네네. 그러면 정신화 대표는 막 해나갈 건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른 CEO들은 나는 이 회사들을 잘 키워가지고 스톡옵션 잘 받아서 네. 그거 받아서 부자가 되겠다. 이 생각이 많았던 CEO들이 그동안의 카카오의 CEO들이었어요. 근데 정신화 대표는 네. 그것보다는 김범수의 집안, 음. 카카오 그룹의 후계 구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인정머리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김범수의 네. 옥중 지시를 따라서.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격은 뭐 좀 직원들이 있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모습을 카카오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것만 배워서. 그렇죠. 모든 가신들이 회장님의 부와 회장님 가족의 안위, 그 다음에 회장님 가족의 네. 완벽한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에 네. 포커싱이 다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아까 네. 이제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또 잠깐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네네. 근데 그 전에 있던 뭐 카카오 뱅크에 있던 사람이든 뭐 네네. 카카오 게임즈에 있던 사람이든 그 중간에 그 빤스러난 사람들은 네네. 전부 다 자기 돈 많이 챙겨서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저는 뭐 이제 와서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지만 네. 어쨌든 카카오의 이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원망과 나쁜 얘기는 네. 결국 자기들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그리고 같아요. 카카오 내부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 아무리 CEO라도 자기 돈 자기가 챙겨가는데 그게 뭐가 나빠? 이거였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있어도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한국 시장이 이상한 거다. 그치. 한국의 정서가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쵸?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약 먹어야 우리가 그 실생활과 결부돼서 카카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카카오가 지금 본사가 제주에도 있고 네. 한교에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제주의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네. 한교의 상황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네. 카카오가 그 알파원 뭐 그 중심으로 해서 본사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여러 건물들의 자회사들이 퍼져 있는데요. 네. 그 퍼져 있는 주변 건물들에 지금 상가들이 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구조조정하면서 막 한 층, 두 층을 막 날려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빌딩인데 한 층의 직원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거기 있는 닫아야죠. 사람들이 네. 이용하는 상가들일 그러니까. 텐데.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뭐 상가가 계속 바뀌고 뭐 중간에 뭐 엎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그 판교 지역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쎄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지표일 수도 있겠다. 카카오의 내부 분위기가 자리에 있을 때 한탕 해먹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지금 구속당해 있잖아요. 네. 이 양반이 SM 엔터테인먼트 이거 공개 매수할 때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김성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CJ에서 돈 받아먹고 문제돼가지고 그 사람 잘렸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CJ에서 퇴출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중용을 한 거예요. 그 결국에 뭐 했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 스튜디오 하나 되게 너무 과도한 금액에 사서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사장이 자기 부인 차익 챙겨주는 네네.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카카오 내부에서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한다 이런 게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공정위가 그렇게 알고리즘 조작이고 네. 이건 문제가 된다. 카카오 택시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때 정말 카카오 모빌리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니 이용자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거지. 문제가 왜냐?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독과점 기업이 자기네들이 독점을 서비스를 하고 나서 금액을 올리는 거 네. 그거는 진짜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었죠? 그쵸? 네. 근데 쿠팡한테는 왜 안 그래? 저희 다음 주제인가요? 아, 예, 아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일단 모르쇠 전략으로 하고 본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기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카카오가 네.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네. 생활 밀착형. 네. 그거는 기술이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용실 뭐 맞아요. 이런 거를 엄청 한 거예요. 욕을 먹는 게 이미 있던 산업을 좀 뺏어가는 양아치 같은 그런. 그렇죠. 네. 뭐냐면 대리운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너무 자기네들은 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다 그 베스처럼 네. 잡아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시키는데 네. 전혀 죄책감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커진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이브나 이런 주가 조작을 해서도 네. 인지도 못하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지금 하이브가 박지원 대표가 민희진한테 일격을 맞아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쫓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고위 관계자한테. 아, 형네는 진짜 대단해. 야, 이렇게 세게 나온다면 바로 그냥 받고 대표도 김범수도 구속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게 다가 아니다. 카카오에 우리가 네. 카카오를 공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카드가 여러 장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예. 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이브가 순순히 물러선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초콜릿 만들겠네요, 조만간. 초콜릿? 네, 카카오 녹여서. 아, 네. 어, 웃어주세요. 이 부분은 편집하도록 그러니까 네. 근데 저기 네. 뒤에서 있는 제작진은 웃어주는데요. 와, 진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봐. 한 그럼 사람이 저 뒤에서 막 욕하고 있을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더 웃어주니까 다행입니다. 두 사람이나 웃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카카오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계열사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갑자기 떠오른 게 저도 이 카카오뱅크 좀 상당히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이 좀 되면은 이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뭐 증권사의 최근의 시각을 보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의 뭐 위상이 바뀐다든지 펀더멘탈 자체가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니라서 네네. 뭐 큰 충격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것도 조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네. 뭐 아까 이제 기술회사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카카오를 어떻게 규정하고 싶냐면 카카오는 금융회사에 가깝거든요. 금융회사다. 네, 어떤 카카오페이, 의미인지.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를 축으로 해서 네. 카카오톡비즈를 또 하나의 산업 분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금융사에 가까워요. 네네. 그러면 이 금융사라고 하는 중요 축인 카카오뱅크의 그립을 잃는다는 게 과연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인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 지분을 잃게 되면 외부 매각이 뭐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 지분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그 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였던 뭐 한투, 네. 한국투자증권으로 가게 된다면 뭐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투자금융이죠. 네. 근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뭐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네. 이것도 문제가 그 뺏기겠어? 그러니까 묘해집니다. 한국투자가 뺏기겠냐? 지금 한국투자는 화장실 가서 웃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의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비중을 늘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못 네. 늘린 거예요. 마침 잘 됐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가서 웃고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그립을 잃으면 카카오는 저는 뭐 금융그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뭐 두나무나 이런 것까지 엮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금융 플랫폼 쪽으로 갈 생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외부 매각이 된다면 이건 뭐 굉장히 또 타격이 있을 만한 이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뱅크 매각 요 이슈를 보면서 한투만 웃을까요? 시중은행도 엄청 웃고 있겠죠. 카카오뱅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슬렸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갑질도 좀 하면서 아 수수료도 할머니 열심히 받고. 이거 네. 더 이상 이거 저 대출 안 되고요. 이거 뭐 자식분한테 오셔서 뭐 연대보증을 쓰던가 그렇게 하시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찍 찍어놓고 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중은행이 그동안 엄청 힘들었거든. 그리고 K뱅크하고 토스뱅크의 입장에서도 카카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또 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은행도 좀 약간 좀 땡큐? 신나겠습니다. 땡큐. 땡큐? 선한대고 코풀기.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근데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좀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면 AI 신사업 잘 될 리가 없다. 카카오톡도 잘 안 될걸요? 카카오톡도? 그거 아세요?
알파 세대는 카카오톡을 쓰지 않습니다. 알파 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도 네. 지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시간을 측정해 봤을 때 네. 유튜브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카카오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지금 둘이서 역크로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조금씩 굉장히 느리게 줄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인스타그램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늘고 있고요. 숏폼 쪽에서는 뭐 틱톡이 압도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롱폼 쪽에서는 유튜브, 숏폼 네. 쪽에서는 지금 뭐 틱톡, 네. 그다음에 SNS 쪽에서는 지금 인스타그램 DM 쪽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젠지 알파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용량 자체가 줄고 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또 알파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제 가끔 보냅니다. 알파보다 더 어린 세대 아니에요? 이 중학생 아닙니까? 2010년부터 2010년생부터 알파 세대를 아직 부르네요. 명명도 안 된 거의 세대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요? 그러니까. 네. 2010년부터라고. 네네네. 그래요? 네, 2010년부터. 2010년생부터. 네. 근데 이제 제가 카톡을 이제 보냅니다. 안부를 하기 위해서 잘 지내냐. 아빠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사도 보내고 가끔 사진도 보내고 막 이렇게 아니 그 중학생한테 기사를 왜 쓰는 거예요? 이제 기사 보내는 게 내 취미야. 이제 한 글자라도 읽으라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 이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 읽어요. 그러면 안 전화를 봐요. 합니다. 네.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요새 누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합니까? 그럼 뭘로 해? 인스타 DM으로 다 한답니다. 네. 소통을 그걸로 한대. 하긴 뭐 근데 네. 그 중학생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30대 네. 초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 아이디가 아예 없거든요. 네. 왜냐면 SNS를 많이 하는 기자는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제일 너무 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올리고 그거 쓸 시간에 기사 한 줄 더 쓰고 공부를 해야지. 카카오톡 논행인가요? 카카오톡은 제가 라인을 씁니다. 네. 공식적으로. 네, 네. 회사에 그것만 쓰는 거죠. 카카오톡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은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표정으로 날 보냐, 얘네 둘 다. 아니 이제 바깥에서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눈으로 너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간 뭔가 카카오가 좀 이런 카카오톡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뭔가 좀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10년, 20년 뒤에는 이 카카오톡도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질 수 있다. 지금 형태를 보아하니. 우리가 2000년대 그 굉장히 우리가 꿈꿨던 뭐 네. 야후 라이코스가 막 뭐 기억도 저 야후는 알아요. 이름도 모르시고 라이코스 야후는 모르죠? 라이코스는 모르는데. 그렇죠. 그때 뭐 야후 알타비스타? 코리아고, 네. 그건 너무 오래됐죠. 그래? 그래서 뭐 라이코스, 뭐 야후 그때 막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그 웹 그 여러 가지 운영 체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야후도 일본 빼고는 거의 다 그렇죠.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구글이 거의 뭐 일통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충분히 10년 후에 카카오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정말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될 시기고 네. 확실한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김범수 지금 위원장이 뭐 진짜 구속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돼서 형이 확정된 거 형이 아니잖아요. 확정. 그러니까 형이 확정이 돼서 정말로 영어의 몸이 된다면 네. 이번에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중에서. 네,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구조조정도 되고 된다면은 저는 뭐 카카오가 일정 부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세대의 그립력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것 같진 않으니까 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안 남았죠. 그 방방영역을 찾겨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네네.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쪼개가지고 IPO 하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 CEO들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모든 거에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냐? 돈을 많이 쓰고 자꾸 이 매출이나 이런 걸 부풀려 놓으면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IPO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떨어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만하게 뭔가를 계속 벌리는 거죠. 근데 이제 IPO하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전에는 IPO하면 다 해결돼. 네. 근데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면 구조조정,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카카오라는 이름이 다음처럼 다음에 없어질 수도 있다. 다음처럼 다음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결국은 다음이랑 합쳐져서 없어진 그렇죠. 이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이재용이라고 하는 한 세대를 풍미했던 IT 구루의 이름도 사라진 거고. 그래서 그 양반은 쏘카 빤스런한 것 때문에 그냥 날아간 거지 뭐. 그렇잖아요. 네, 뭐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 우리가 한 세대를 풍미했던 이름이 사라진 이유도 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뭐 김범수라는 이름도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말 한번 그립 고쳐 잡고 네. 회사가 지금 뭐 몇십 개 이렇게 벌려놓는 것보다는 네. 빨리 회사 빠르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개편해서 네. 좀 더 내실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좀 가능성 보고 있는 것이 톡비즈하고 모빌리티는 아직 그래도 느리지만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엔터도 전반적으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피코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웹툰 쪽은 네. 그래도 아직은 약간 가능성이 보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이버 웹툰이 미국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본에 상장을 하든 아니면 네. 미국에 상장을 하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상장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크기 위해서 상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상하게 되지만 않는다면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지금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카카오의 순자산 가치가 22,000원이에요. 네. 근데 현재 주가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3만 원 초반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3만 초반까지 내려왔나요? 네, 3만 원대까지 지금 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이렇게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고치는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소의 목표가는 보통 성장주 개념이 네. PB 2배 정도가 싸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한 4만 원 초반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증권사들 대부분 목표가가 5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왜냐면 많이 팔았거든. 카카오를 국민주라 그래서 많이 팔았거든. 그러니까 5만 원 밑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목표가를 높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펀드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지분도 많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높게 잡혀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목표가를 두고 일단 접근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전 다음 대표는 김희애 남편이니까. 네? 황현정. 황현정인가? 김희애 남편은 누구야? 이천진이잖아요. 아 이천진이구나. 어허. 아씨, 나도 이천진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웃지 말라고. 그래서 어딜 투자하면 됩니까? 지금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별로 안 보입니다. 대신 카카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반전 시그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조조정 시그널을 먼저 확인해야 네.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실적이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올 만한 건 카카오 게임즈 정도가 조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네,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의 연속성을 보이긴 좀 어려워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전횡이 끝날까요? 김범수 인사 전횡이 끝날까요? 그것도 그냥 계속 되겠죠? 네, 쉽지 않고.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쇄신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옥중에서 깊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쇄신은 없는데 쇄신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는 뭐 경쟁사인 네이버? 네이버도 당장은 뭐 힘들어 보이는데 둘 중에 비교하면 네이버가 월등히 낫다. 알겠습니다. 구글에 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